네,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9일 데스캠프 1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8세트로 이렇게 시작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1회부터 8회까지 25문제로 8세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국가직 7급, 9급, 그 다음에 지방직 7급에서 거의 90% 이상 문제를 선별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국회직 8급이나 감정평가서 이런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전에 다 이렇게 했던 문제들이니까는 포인트를 어디로 잡으시면 되냐면은 전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하는 의미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올해 첫 번째 1회 같은 경우에는 미시 5세트 들어가고 거시, 국경 각각 2세트, 1세트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회차 10월 3일에는 반대로 거시랑 국경 위주로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 시험 한 달을 남겨놓고 내가 오늘 얼마나 집중력 있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동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진행 수업 방법은 최대한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조금 해제를 하다 보면은 10분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딜레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딱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세트 문제 풀이 들어가고 해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들 옆에 이렇게 시험 이런 거 시간 실제 시험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 이렇게 라이브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놓고 OMR 카드, 이제 OMR 카드 마킹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웬만하면은 25분 다 채우지 말고, 한 23분 정도, 24분 정도에 이렇게 OMR 카드 마킹까지 끝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다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4번에 5번, 5번에 3번. 그래서 4, 4, 3, 5, 3. 자, 그 다음 6번에 4번, 7번에 1번, 8번에 3번, 9번에 2번, 10번에 4번, 4, 1, 3, 2, 4, 11번에 1번, 12번에 4번, 13번에 1번, 14번에 4번, 15번에 2번, 14142, 16번에 2번, 17번에 1번, 18번에 3번, 19번에 2번, 20번에 3번, 21323, 21번에 3번, 22번에 3번, 23번에 4번, 24번에 1번, 25번에 1번. 다 맞으신 분? 하나 틀리신 분? 2개? 3개? 네. 자, 시간 내에 다 푸신 분? 시간 내에 몇 문제 보셨어요? 한 문제 보셨어요? 네, 자, 됐습니다. 자, 다 맞으신 분이 2분이나 계시고 잘하셨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라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이제 특화를 통한 무역이 가능하게 되는 컴퓨터 가격의 범위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얘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게 국제무역론에 관한 내용이지만 결국은 생산 가능 곡선인 거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기회 비용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컴퓨터 가격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 가격의 범위가 나왔을 때 잘 보세요.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선 1, 2, 3, 4, 5를 보도록 하세요. P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전거 2분의 1 대 자전거 2대, 이렇게 PX분의 PY 형태 꼴이 아니라 델타 자전거분의 델타 컴퓨터 혹은 델타 컴퓨터분의 델타 자전거, 이런 꼴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컴퓨터 가격의 범위니까 뭐가 되냐면은 P 자전거분의 P 컴퓨터를 의미하는 것이고, 얘는 델타 컴퓨터분의 델타 자전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컴퓨터의 기회비용이에요, 자전거의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의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지금 물어보는 게 컴퓨터의 기회비용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여기 기울기를 보게 되면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X축의 기회비용이 되는데, X축의 기회비용은 지금 현재 델타 자전거분의 델타 컴퓨터가 이렇게 되니까 이쪽이 3이 되는 것이고 이쪽이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델타 자전거분의 델타 컴퓨터가 3과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델타 컴퓨터분의 델타 자전거는 이 역수가 되니까는 2와 3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을 갖고 이렇게 2를 갖게 된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작은, 컴퓨터를 생산함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작은 어느 국가가 B 국가가 컴퓨터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갖는 것이고, 이쪽에 자전거 생산의 기회비용이 낮은 A 국가가 자전거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억, 두 개의 제어만 생산하는 경제의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PPC를 그립니다. 그래서 X와 Y로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의 PPC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뭐냐면 PPC가 우하향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자원이 유한하니까는. 자원이 유한하니까 X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Y제 생산에 투입되었던 L과 K를 X제로 땡겨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Y제 생산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요게 바로 PPC가 우하향하는 이유, 자원은 유한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생산 가능 곡선 접선의 기울기 MRT, 한계 변환율, 즉 기회비용, X제의 기회비용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각각 L과 K는 X제와 Y제를 생산하는데 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었는데, 극단적으로 X제 생산을 늘리게 되면은 Y제에서 자신의 최대로 효율적인 생산 능력을 발휘했던 L과 K가 X로 투입되면서 Y제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들을 때 한계 변환율은 체증이 아니라 체감이 됩니다. 그 다음 니은, 간단한 얘기고,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은 쉽고,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체증이거죠. 죄송합니다. 체증. 죄송합니다. 다 해놓고 이렇게 기회비용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체증하게 된다. 그 다음에 니은 디귿으로 됐고,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펜제의 경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함께 작용하며 소득효과의 절대값이 대체효과의 절대값보다 작기 때문에 수요량 변화가, 우선 여기서 포인트는 가격과 수요가 아니라 가격과 수요량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등제가 있고 그 안에 기펜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제와 기펜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 효과가 이렇게 음수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열등제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노출되는 것이고, 기펜제 같은 경우에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이 노출이 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가, 요게 이제 그 문제는 답은 맞출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 내가 과연 시간을 얼만큼 줄일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보면은 가장 FM대로 풀게 되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FM대로 풀면은 지금 을의 수요 곡선과 갑의 수요 곡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각각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Q을이 있고, Q을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들어가게 되면 P로 가면 역수요 함수로 들어가게 되면 쉽게 도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15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0분의 1500으로 들어가니까 2분의 15Q, 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Q 값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P 이꼴 10000 마이너스, 그 다음에 5000분의 1000만으로 들어가 가지고 2Q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을 다시 Q를 가지고 이렇게 도출하게 되면은 이쪽이 2000 마이너스 15분의 2 P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Q 값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게 되면은 5000 마이너스 2분의 1 P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 단순 수평합하게 되면은 둘을 더해 주게 되면은 Q 값 더하기 Q을이 시장 전체의 생산량 QM이 되는 것이고, 이쪽이 이렇게 700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을 더하게 되면은 이쪽이 30분의 19P가 돼 가지고 이 P에다가 3000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답이 51000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FM적인 방법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조금은 이 자체 1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는 3000원일 때 이렇게 P가 3000일 때 Q가 얼마일까? 네, 그래서 P가 이렇게 3000이 되게 되면, 대입하게 되면 Q을은 16000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16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쪽에다가 이렇게 3000을 대입하게 되면 3500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1600이랑 35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합치게 되면은 5100이 되는구나. 요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3000이었을 때, 이쪽에서 3000으로 들어갔을 때 을과 갑의 수요를 각각 찾아내고 그거를 더하게 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 자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푸는 FM대로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저 안에서 각각 Q을과 Q 값을 잡아내고 둘을 더하게 되면 답이 조금은 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휘발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고 휘발유 수요의 연탄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은 2이다. 휘발유 수요량을 10% 줄이려 한다면 정책 당국은 연탄 가격을 얼마나 인하하여야 할 것인가.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연탄 가격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휘발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연탄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 중에서 이쪽은 필요가 없는 거죠. 뭐만 필요하냐면은 교차 탄력성만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의 휘발유 수요의 연탄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연탄 가격이 이렇게 1% 변화되었을 때 휘발유의 수요량이 몇 %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얘가 2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요의 가격 교차 탄력성이 2가 나왔어요. 양수인 거죠. 그러면은 휘발유와 연탄은 무슨 관계이다? 대체제 관계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교차 탄력성이 만약 음수였다 그러면은 보완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요렇게 휘발유 수요량을 얘를 요렇게 10% 어떻게 하는 거죠? 이쪽을 10% 인하하려고 한다. 10% 줄이려 합니다. 그랬을 때 2가 나오려 그러면은 분모 역시도 뭐가 되는 건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인하 이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그냥 5% 이렇게 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에서 연탄 가격을 얼마로 변화시켜야 될까 이렇게 됐을 때 5%가 있고 보기 중에 하나 이렇게 마이너스 5%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는 거를 조금은 다시 한번 정리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면 소매시장의 오리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시장 균형점에서 오리 고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델타 P분의 델타 Q 곱하기, 그래서 Q분의 P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P분의 델타 Q니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공급 곡선을 보면 안 되고, 수요 곡선을 이렇게 보니까는 QD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P, 이게 바로 P가 소매 시장의 오리고기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Q와 P의 관계에서 델타 P분의 델타 Q는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죠. 이쪽이 얘가 마이너스 30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P와 Q 같은 경우에는 PB는 7. 그러면 이쪽 PB에다가 이렇게 7 대입하고, PC는 3. 그 다음에 PD는 5. 그 다음에 Y는 2. 이렇게 되면은 Q와 P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Q와 P를 잡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Q와 P를 이렇게 잡아내게 되면은 이쪽이 10이 나오고 이쪽이 2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분의 2로 들어가게 되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번 그 2019년도 국가직 문제였는데, 요 교차 탄력성 물어보는 문제, 계산형 문제 중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는 교차 탄력성이 그래도 뭔가 하나는 이렇게 변수가 더 들어가니까는 살짝 꼬아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델타 P분의 델타 Q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역수요 곡선의 기울기로 잡아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Q분의 P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XJ 수요와 YJ 가격 간의 관계니까 똑같이 P분의 델타 PY분의 델타 PY, 그 다음에 QX분의 델타 QX로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델타 PY분의 델타 QX 곱하기 QX분의 PY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델타 PY분의 델타 QX는 이렇게 위쪽을 이렇게 보니까는 QX와 PY 간의 관계인 거죠. 나머지는 다 상수가 되는 것이고, QX와 PY 간의 관계를 보니까 델타 PY분의 델타 QX는 이렇게 0.4가 되고, 이쪽 부분이 0.4가 되는 것이고, QX와 이제 PY를 잡아내야 되는데 PY는 지금 현재 50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py는 50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qx만 잡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qx에다가는 지금 현재 px가 이쪽이 100으로 들어가 있고 py 같은 경우에는 50이고 그 다음에 m은 이렇게 10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대입하게 되면은 qx가 200이 딱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계산하게 되면 곱하기 4분의 1로 들어가 가지고 0.1이 쉽게 나올 것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듯이 마찬가지로 델타 py분의 델타 qx 곱하기 qx분의 py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요 19번 문제가 요번 1회 문제에서 조금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계산이 조금 소화는 처음에 이게 어떤 주제이지 요걸 잡아내지 못했으면 조금은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다. 자, 철수가 회원이 되려고 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연회비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연회비는 토픽이 뭐가 될까요? 논제가 뭐가 되는 걸까요? 이쪽이 소비자 잉여인 거죠. 이쪽의 토픽은 소비자 잉여.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은 독점 시장에서 2부 가격제와 같은 거예요. 2부 가격제에서 연회비, 엔트리, 가입비 같은 경우에는 CS,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것이고 이용료는 MC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얘는 이렇게 그래프만 딱 그리시고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연회비는 지불할 용의, 여기서 벌써 소비자 잉여에 약간 조금 힌트를 준 거고, 자, 이렇게 P가 있고 Q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Q는 이쪽이 30이 되는 거고 P 같은 경우에는 30 곱하기 400 해가지고 12000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제로를 찍어보게 되면 비회원일 때 1회 관람 가격은 8,000원입니다. 비회원일 때는 내가 이렇게 8,000원이 되고, 그때 이렇게 소비량은 P에다가 8,000 대입하게 되면은 이쪽이 10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나는 요 삼각형 크기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회원이 되면은 가격이 이렇게 4,000원으로 다운이 되고, 떵떵떵떵 해가지고 나는 똑같이 4,000 대입하게 되면 20으로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소비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사다리꼴만큼의 뭐가 발생한다?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 바로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연회비가 되는 것이고, 요 넓이 같은 경우에는 윗변 10 더하기 그 다음에 아랫변 20 그 다음에 높이 4,000 8,000 마이너스 4,000에서 4,00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계산하실 때 우리가 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너무 오래됐으니까는 이렇게 사각형 넓이 구하고 삼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둘이 더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말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는 사다리꼴의 넓이 밑변이랑 윗변 더하고 높이 곱하고 2분의 1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으로 들어갈게요. A국에서 어느 재화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국 정부는 이 재화의 가격 상한을 2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럼 우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런데 가격 상한을 설정하였다. 그러면은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을 설정하게 된다.
이 JY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급량을 수요량에 맞추려고 한다. 이 조치에 따른 단위당 보조금은,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한번 FM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M대로 우선 먼저 풀어볼게요. P가 있고 Q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80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Q 절편 같은 경우에는 280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둘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수요 곡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는 Q 절편이 이쪽에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이고, P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Q절편이 이쪽에 10으로 들어가고, P절편은 마이너스 돼가지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땅땅땅땅 해가지고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P와 Q를 잡으면은 넘어가면 270이고 넘어오게 되면은 10P가 되니까 P는 27이 되는 것이고, P는 이렇게 27이 되는 것이고, P가 27일 때 77에 49 189 해가지고 199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에 Q가 199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격 상한을 20원으로 한다. 가격 상한을. 그러면 P가 이렇게 20으로 낮아지게 되는데, 가격 상한제는 누구를 보호하려는 거다?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 상한이 실시되게 되면은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 중에서 뭐가 반응하게 된다? 수요 곡선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꼴로 가가지고 요만큼으로 뭐가 되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는 공급 의사가 낮아져서 지금 요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실제 수요량은 가격이 하락하였으니까 수요량은 증가하게 되어서 우리가 요 투스타 지점에서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 결국은 요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 암시장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은 요 수요 수준에서 나는 어떻게 되냐? 최대로 이만큼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이고, 저 크기가 암시장의 가격이 될 것입니다. 자, 이 JY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서 공급량을 수요량에 맞추고자 한다. 우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공급 곡선이 반응하게 되는데, 이 공급 곡선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MC의 맥락을 갖게 된다. 그러면 보조금이 지급되면은 공급 곡선 MC가 상승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이 지급되면은 해당 기업이 Q를 만들어낼 때 MC가 이 보조금의 크기 S만큼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락했을 때 공급량을 수요량에 맞추고자 한다. 20이 될 때 수요량에 맞추고자 한다. 그래서 요렇게 요 이제로 지점에서 요렇게 수직 하방으로 S만큼 수직 하방으로 이동한 다음에 결국은 어느 지점에서 요 투스타 지점에서 만날 때까지 S'이 수직 하방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뭐가 되는 거예요? 우측 이동과 동일한 맥락이 되는 것이죠. 우측 이동과 동일한 맥락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찾아내는 방법은 한번 FM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곡선이 지금 현재 QS는 10 플러스 7 P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수직 하방 이동이니까는 역공급 함수로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동이 깔끔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P로 정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이 7분의 1
Q,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분의 10이 되는 것이죠. 7분의 10이 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이 P가 의미하는 게 바로 MC를 의미한다. 그러면은 보조금이 지급되면은 보조금의 크기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 하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P 프라임, 즉 MC-S는 어떻게 변하면 원래의 MC 곡선에다가 마이너스 S만큼 이렇게 수직 하방으로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 하방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가격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 가격이 20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일 때 수요량은 얼마가 되냐면 수요 곡선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쪽이 P가 20이 될 때 60이 돼 가지고 QD는 이쪽의 크기는 220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쪽에다가 Q에다가 이렇게 220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20 이꼴 7분의 2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S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쪽이 죄송합니다. 이쪽이 7분의 10인데 죄송해요. 이쪽이 7분의 10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얘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7분의 210이 돼 가지고 이렇게 30이 되니까 S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죠. S는 10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는 실제 시험장에선 이렇게 풀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실제 시험장에선 이렇게 걸리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딱 들어가는 공급 함수이니까는 여기서 그래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직 이동인지 수평 이동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급 곡선은 MC 곡선을 의미한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수직 이동이구나. 그러면 뭐부터? 이 공급 함수를 갖다가 역공급 함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역공급 함수로 바꿔주고 이만큼의 보조금이 지급되니까는 기울기는 똑같고 수직 하방으로 이동. 그리고 그때 P라는 가격하에서 220의 생산량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맥락의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보청기에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공급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보청기 보급을 위해서 정부가 보청기 가격의 상한을 36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초과 수요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보청기 생산기업에게 보청기 한 대당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은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실제 시험장이라 생각하고 한번 가볼게요. 우선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가격 상한을 이렇게 36으로 정했다. 그럼 우선 36일 때 초과 수요 얼마인지 계산하면 되겠죠. 수요량 요 지점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요 곡선이 이쪽에 P에다가 이렇게 36을 대입하게 되면 이쪽에 수요는 얼마로 나오냐면 370 마이너스 3 곱하기 36이 되니까 이쪽은 108이 되는 것이고 108이 돼 가지고 262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공급 곡선을 갖다가 역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곡선 P는 넘어가게 되면은 6분의 1 Q 마이너스 6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하니까는 수직 하방으로 이동하게 돼가지고 P 프라임은 6분의 1 Q 마이너스 6분의 10이라는 최초의 MC 수준에서 S 보조금만큼 수직 하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P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 P는 36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Q는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마이너스 6분의 10으로 들어가고 마이너스 s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가 6분의 252가 돼가지고 뭐가 되는 거죠? 42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s가 바로 6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같은 맥락의 원리니까는 이제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보조금, 그 다음에 급여세는 얘 반대로 가면 되겠죠?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